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숙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허브라는 곳을 방문해 보시면 오픈허브에서 프로젝트 랭킹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순위를 식별하고 싶은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섹션을 보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자, 그렇게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 액티브한 프로젝트죠. 그리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기여자들, 이제 커밋의 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커밋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의 커밋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금 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성숙도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이제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커뮤니티로 운영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현재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 전략적인 방향을 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상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좋은 성장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성숙도 모델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성숙도 모델은 인터넷에서 오픈 소스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위키에 보면 이제 이런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면 아 이제 이러한 성숙도가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인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왔냐? 뭐 여기서 약자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 제품 문서가 있느냐? 어? 또는 뭐 표준을 이제 표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용 표준에 대한 게 뭐 제시가 되어 있느냐? 테스트를 위한 계획들과 품질이 관리가 되느냐? 라이선스는 잘 표기가 되어 있느냐? 뭐 기술적인 환경은 잘 제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단계별로 식별해서 이 정도를 마련했으면 이거는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마련했으면 이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를 마련하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 어떻게 한 거냐면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제 그 개발자로 활동하고 사용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려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런 이제 식별을 하고 그걸 단계별로 나눈 모델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GitHub에서도 성숙도 모델, 즉 오픈소스 머추리티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상태를 보았을 때 GitHub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완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어요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해갈 수 있겠죠. 이 모델은 CMM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의 성숙도 관리 모델인데 표준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d hoc, managed, defined, measurable, optimized 이런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활동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뭐 관리적으로 계속 할 수 있거나 잘 정리되어서 공표가 되고 있거나 뭐 이게 측정이 되고 관리는 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게 계속 최적화돼서 움직일 수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각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는 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이 전사적으로 다 공유되어서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를 가진 거죠. 근데 이 앞전의 모델, 이 모델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렵죠.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얻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잡고. 그래서 저런 시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덱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위쪽에 이 필드를 잘 살펴보시면 특정한 프로젝트의 순위를 먹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 구글의 스코어, 잡 포스팅을 한 거, 뭐 스탁 오버플로우, 그리고 GitHub 이렇게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숙도라는 걸 평가하고 랭킹을 먹이기 위해서 현재 많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의문점이 남겠죠.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정보통신 그 단체 표준을 이제 주도하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2016년도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상으로 성숙도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표준으로 제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이런 지침을 따라서 이런 항목들은 평가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성숙도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기준점을 하나 마련을 한 거죠. 실제 2014년 정도에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2016년도에 개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기업에서 쓰거나 학교에서 쓰거나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상위에 있는 관리자분에게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괜찮습니다, 쓰기에. 이게 뭐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숙도의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이제 제기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사실 외국에 존재하는 여러 개 성숙도 모델들이 있지만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워킹 그룹에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즉 오픈 소스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이바지를 하자 이런 모토가 있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이제 속성,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련된 속성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를 보고 있는 커뮤니티 속성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속성들을 막 정의를 해둔 이제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표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성숙도를 평가했습니다라고 이제 쓸 수 있는 큰 틀을 하나 제시를 한 거죠.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의 속성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어떤 기능성, 그 프로젝트의 어떤 기능성,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식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유지보수성, 그리고 커뮤니티, 라이선스 이슈, 고객 충실도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걸 다 쓰실 수도 있고요. 다 쓰는 거는 너무 무리다. 그러면 이제 자기 프로젝트, 자기 지금 조직에 맞는 상황들에 어떤 걸 꺼내어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표준 속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뭐 레퍼런스가 있느냐,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표준이 사용된 사례를 위해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 사용하실 때 많이 듣게 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아에서 지금 해서 이제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들도 이런 거 지금 만들어서 쓰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초기에 A와 B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어떤 걸 선정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용을 한 것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었고요. 그 당시에 일단 이 모델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 모델은 ISO 9126이라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기준 항목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적용성 및 어떤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항목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이제 따로 식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능은 어떻게 테스트하고 비기능적인 것은 어떻게 검증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 항목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제 점수를 먹여서 어떤 것을 선정하게 된 사례들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성숙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유일한 지침은 공개 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이거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직접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뽑아서 자기 프로젝트에 맞게 사용한다면 바른 적용과 성숙도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썼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해를 좀 하시는 게 그 표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표준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단지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공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규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표준으로 저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조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이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숙도 모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 그 표준으로 등재한 성숙도 모델 하나만 가지고도 분량이 아주 많고요. 지금 제가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면서 성숙도 모델에 대한 건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이제 공급해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첫 번째 자료는 네이버 그 지금 올해죠. 이제 올해 그 데뷔 2017 작년에 데뷔 2017에서 일단 발표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 사례 빌보드 JS라는 걸 하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GitHub에 스타를 이제 1000개를 받게 된 차트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그러한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것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더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링크에 보시면 문서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커뮤니티화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 충실한 문서다라고 하는 원칙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제를 예제를 준비하고 문서를 준비해서 오픈을 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걸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리 활동과 그 충분한 어떤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해야만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같은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유용한 링크는 이제 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공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지금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개하는 법을 소개한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 구워왔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오픈소스 가이드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개하기라는 링크이고요. 뭐 이걸 따라서 이제 해보시면 뭐 아주 디테일한 수준의 프랙티컬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픈소스를 참여하는 이제 오픈소스 스테이지의 10가지 스텝을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스가 삼성 오픈소스 그룹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그룹들에서는 이런 정도의 오픈소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마지막 링크에서는 이제 아주 심플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기술 커뮤니티에 조인할 수 있는지, 뭐 들어갈 때 뭘 해야 될지,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뭐 이런 걸 오픈소스 그 닷컴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심플한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발 환경을 지금 GitHub에서 이제 막 자꾸 하는데 그 GitHub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itHub에 지금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GitHub을 기반으로 하기에 곤란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걸 구축해야 하거나 또는 외부에 뭐 어떤 시스템 인프라 같은 걸 쓰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들이라고 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풀스택의 그 제품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코드를 뭐 개발하거나 그리고 통합하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에 일어나는 이 전체 사이클에서 데브옵스라고 하죠. 데브옵스의 어떤 전체 플로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각각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제품들을 이 기업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공헌의 일종으로 해서 그 신청을 하시면 무료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걸 참고하시면 뭐 비용이 들지 않고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금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오픈소스를 그 커뮤니티화해가는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